이번 시간은 실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제 새로운 단원, 우리 지난 단원이 되게 길었죠. 그래서 일과 직업의 이해에 대해서 이 단원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108쪽에서 113쪽 다뤄볼 거예요. 이 영상은 우리 등교 계약하고, 그러니까 등교한 날에 그 뒤에 나온 영상이라 뭐 많이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8쪽의 그림이에요. 단원 들어갈 때 이제 여섯째 마당 내 꿈을 찾아서 신나는 진로 여행.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단원 밑에 그 작은 단원으로 일과 직업의 이해. 일이랑 직업이 다르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왜? 만약 같았으면은 하나로 묶어서 뭐 그것의 이해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일과 직업의 이해니까 다음은 이제 나의 진로 탐색을 배워볼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내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알아봐야겠어. 맞아, 이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일치하면은 그보다 축복받은 게 없는데, 진짜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거에 맞게 직업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이제 이게 직업을 이제 생업이라고도 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생업으로 삼으면은 일하는 게 뭐 고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재미를 붙여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제 일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면은 진짜 자기가 잘하건 말건 간에 되게 일하는 게 싫고 아침마다 출근하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점점 좋아하게 되지만 그게 어쨌든 분리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단원 열기. 사람들은 누구나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을까요? 즐겁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자신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등을 알아보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직업을 탐색해 봅시다. 미래에 가지고 싶은 직업은 무엇이며 이 직업을 가지고 싶은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0쪽의 맨 위에 쪽이에요. 일과 직업의 이해. 일과 직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해요. 다양한 직업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아봐요. 일과 직업은 소중해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일에 대한 정의가 나오네요. 일이란 어떤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숙제를 하는 활동, 빨래나 청소와 같은 가정일을 하는 활동,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거나 파는 활동 등을 모두 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 중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인 보상을 받으며 일정 기간 계속해서 하는 일을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에 대한 정의와 직업에 대한 정의가 나왔는데,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게 일이라는 그 항목, 카테고리가 더 커요. 그 중에서 이제 일 중에서 경제적인 보상을 받으면서 일정 기간 하는 일이라는 조건 두 개가 추가가 되면 직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직업에 의해 일, 운동을 합니다. 직업, 운동선수. 그러니까 차이가 아까 말한 그 두 조건, 뭐 돈 받으면서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하니까 직업이 되는 거고, 일, 탐구 활동을 합니다. 연구원, 직업. 그 다음에 일, 요리를 합니다. 직업, 요리사. 근데 이제 일과 직업의 차이가 아까 말했듯이 뭐 돈을 받고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대신에 이제 그만큼 제약이 있죠. 예를 들면은 운동을 하는 게 지금 그림에 야구가 나왔는데 나는 뭐 축구, 야구, 농구, 뭐 배구, 테니스 이런 걸 다 좋아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제 운동 선수가 돼버리는 순간, 야구 선수가 돼버리는 순간 야구만 해야 되고, 내가 야구를 또 자유롭게 하는 것도 아니라 야구 팀에 소속돼 있으면 훈련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이제 직업을 갖는 순간 돈을 주는 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직업이 요구하는 그런 게 있을 거고, 그거에 맞게 해야 돼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간단한 예시를 들게요. 선생님 친구들 중에 프로게이머 친구들이 많다고 했었는데, 어,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우리 반 남학생들이 게임 좋아하는 것처럼 선생님도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이었고, 그래서 정말 게임을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도 게임을 좋아하고 잘하니까 프로게이머를 했겠죠. 근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프로게이머가 되고 한 6년, 7년 이렇게 지났는데, 이제 걔네가 말하는 거는 아무리 좋아하는 게임이라도 강제로 하루에 막 8시간, 12시간, 길면 14시간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정말 힘들고, 그다음에 게임을 그렇게 계속 매일, 여러분 게임을 무조건 하루 14시간씩 의무로 해야 하다 보면은 이제 컴퓨터 게임이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 막 이런 것도 생기고,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도 직업으로 가지면 또 그게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여기까지. 뭐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을 알겠죠? 일과 직업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직업으로 가지면 직업에서 요구로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취미로 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다음은 이제 일과 직업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일의 의미,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이에요. 바람직하고 생산적인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활동. 이 두 가지 정도로 일을 정의할 수 있고요. 다음 직업의 의미,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하는 일,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 활동. 그래서 이제 다른 출판사는, 우리는 천재교과사잖아요. 다른 출판사는 어떻게 정의했는지도 가져왔어요. 직업이 되려는 조건 3개예요. 3개. 경제성, 아까 말했듯이 돈을 받아야 된다 했죠.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노동력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무보수의 행위는 직업이 아니다. 돈 안 받는 건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업과 같이 보수가 일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부가 되는 것은 직업이다. 그러니까 본업이 있고 부업,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평일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 편의점 알바까지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편의점 알바가 여기서 부업이 되는데, 보수가 일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가 되는 것은 직업으로 친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회사원이자 알바생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계속성, 생계를 유지하려면 계속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 행위는 직업이라고 할 수 없다. 일용 근로자와 같이 매일 그 작업 내용이 바뀌더라도 노동력의 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직업이다.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분들이 예시가 나왔었고, 요즘은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직업의 범주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랜서 알죠, 여러분? 프리랜서도 뭐랄까, 딱 건수를 받아와서 하는 거잖아요. 의뢰를 받아와서 하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성이 없거든요. 프리랜서라는 게 안정된 직장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노동력의 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업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 기준엔 부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프리랜서를 뭐 어쨌든 직업으로 쳐주잖아요. 그래서 확대되고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윤리성, 사회 공동생활을 기하는 것으로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공공복지에 반하는 비윤리적 행위는 직업이 아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직업이 법이 허용하는 거여야 돼요. 다음은 111쪽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과 직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자신과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가짐으로써 할 수 있는 거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신의 꿈을 실현, 보람과 즐거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경제적 보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111쪽은 관심 있는 직업 가운데 한 가지 직업을 선정하고 직업이 하는 일과 직업의 중요성이 담긴 일기를 작성해 봅시다. 이걸 작성해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한 A4 용지 반장 정도? 반 페이지 정도 채워서 과제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제 직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이건 근데 좀 약간 옛날 개념이에요. 교과서가 5년마다 개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것도 최근에 생긴 건데, 여러분 그 부동산 임대사업자 막 이렇게 등록하라, 최근에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쳐주는 걸 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임대료, 전세금, 월세금으로 같은 자산 수입이 있는 경우도 직업으로 쳐주는 것 같아요. 이자, 주식, 배당, 임대료 같은 자산 수입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교과서는 5년마다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걸 반영을 못한 것 같아요. 다음 연금법에서 사회보장이나 민간보험에 의한 수입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은퇴하고 나서 보통 정년이 요즘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년은 한 60살에서 65살이거든요. 이제 66살부터 이제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서 넣어놓은 연금 같은 걸 받을 텐데 그걸로 그냥 연금 수입만 있는 경우 직업이 있다고 하지 않는데요. 다음 이제 배당금이나 주식 투자에 의한 시세 차익이 있는 경우. 이거는 교과서에서 아니라고 하지만 선생님은 직업이 맞는 것 같아요. 전업 투자자가 있잖아요. 전업 투자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워렌 버핏 아니면 일본에 있는 손정희 씨 이런 분들 직업이 없다고 요즘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요즘은 직업으로 봐주는 범위가 넓어져서 주식 투자나 배당금으로 인한 시세 차익이 있는 경우도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 트레이더라고 하죠. 작게 하는 사람을 데이 트레이더, 이제 크게 하는 사람을 뭐 거물 투자자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다음 예적금 인출 보험 수취 토지나 매각하여 수입이 있을 경우, 이거 뭐 판매하는 경우는 뭐 직업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계속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사서 팔고 하면은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자기 집에 가사 활동에 전념하는 경우, 전업주부는 직업으로 보지 않죠. 세계적으로. 다음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는 경우, 학생, 그러니까 여러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도 포함하고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석사, 박사 과정 하는 경우에도 직업으로 보지 않는데요. 다음 봉사활동이나 무급 봉사적인 일에 종사하는 경우, 봉사 같은 거 처리하지 않는다 하고, 의무로 복무 중인 사병, 우리 그 사회 시간에 배웠던 국방의 의무 할 때 직업으로 보지 않고, 단기 부상관도 안 본다 하고, 단기 장교도 아니라고 한다네요. 다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같은 경제활동, 이것도 아니라고 하고, 수용자 활동과 같이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 그러니까 만약에 감옥 가서 감옥에서 노동형으로 돈을 갚는다 할 때 그런 거는 직업이 아니라고 한대요. 다음 불법적인 활동,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의 중요성, 아까 말했듯이 뭐 자아실현, 꿈을 실현한다 했죠. 다음 이제 사회참여, 그러니까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이란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사회에 영향력이 있어요. 사회 참여라고도 할 수 있고, 다음 이제 사회봉사도 있고, 경제적 보상,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번다, 행복한 가정, 이건 뭐 돈과 주로 관련된 거네요. 다음은 112쪽입니다. 세상엔 다양한 직업이 있어요. 오늘날 기술의 발달과 사회 변화로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은 새롭게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직업이 새롭게 생기고 계속 직업에 대한 정의가 바뀌고 직업의 범위가 넓어지기도 해요. 직업은 저마다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우리 생활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직업은 개인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지역사회나 국가, 국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이처럼 모든 직업은 가치가 있고 소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직업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두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할 때 개인과 가족이 행복하고 사회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찾아보고 어떤 도움을 주는지 조사하여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뭐 사진관, 음식점, 미용실, 문방구, 헬스장, 약국, 의상실, 꽃집, 변호사 사무실, 은행, 초등학교, 동물병원, 병원, 애견 미용실, 방송국, 경찰서, 소방서, 이렇게 정말 여기 나오지도 않은 다양한 직업들이 많고요. 책에 다 담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직업을 정함에 있어서는 약간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알파고가 이세돌 기사님을 이긴 거 알죠? 그것처럼 이제 점점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뭐 단순 노동 같은 일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대체되리라 보는데, 자신의 꿈이 미래에도 계속 자신의 직업이 꿈으로 하는 직업이 유지될 수 있는지도 고려해서 발전 가능성 있는 직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선생님이 그냥 간단한 예시를 들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과로 진학해서 이공계 계열을 갈 때 신소재 공학과 이런 게 뭐 어쨌든 신소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뭐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으로 발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과학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과제는 아까 111쪽 직업일기 작성하기랑 113쪽의 직업 찾아보고 어떤 도움을 주는지 조사하는 거, 각각 반 페이지씩 해서 A4 한 페이지 채워서 과제를 제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